흙과 숨 하나, 기억의 무게 바람 한 점 없는 가을밤이었다. 서울 변두리, 낡은 기와집들이 어깨를 맞댄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한 도예 공방 흙과 숨의 창문으로 희미한 달빛만이 스며들었다. 29의 도예가 한지민은 물레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싸늘하게 식은 흙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3년 전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지민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린 듯했다. 할머니의 온기가 배어있는 이 공방을 지키는 것만이 삶의 유일한 의미처럼 느껴졌지만 정작 그녀의 손은 더 이상 흙에 생명을 불어넣지 못했다. 창작의 열정은 재처럼 식어버렸고 현실의 무게는 숨막히게 그녀를 짓눌렀다. 밀린 공과금 고지서와 텅 빈 통장 잔고는 묵직한 돌덩이처럼 어깨를 짓눌렀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물었던 질문인지 모른다.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공허한 작업실을 맴돌았다. 지민은 자신도 모르게 손목에 찬 작은 은팔찌를 만지작거렸다. 할머니의 유품이었다. 가느다란 팔찌는 지민이 불안할 때마다 어김없이 매만지는 대상이었고 마치 할머니의 따스한 손길이 남아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오늘은 그 온기마저 느껴지지 않았다.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인지 아니면 마음의 탈진 때문인지 지민은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다. 차가운 작업실 바닥에 엎드린 채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희미한 새소리와 은은한 꽃향기에 지민은 천천히 눈을 떴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익숙한 공방이 아니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정원이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아련한 느낌을 주는 곳. 키 작은 풀잎들 위에는 새벽 이슬처럼 영롱한 물방울들이 매달려 있었고 형형색색의 꽃들은 저마다의 빛깔을 뽐내며 부드러운 바람에 살랑거렸다. 마치 사계절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듯 한쪽에는 푸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붉게 물든 단풍잎이 고요히 떨어져 내렸다. 지민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다. 이곳은 어디일까? 그녀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다. 오랫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불안과 슬픔이 안개처럼 걷히는 느낌이었다. 그때 저만치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노인이었다. 꼭 동화 속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모습. 노인은 지민을 향해 부드럽게 손짓했다. 길을 잃었느냐, 아이야? 나지막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였다. 지민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다. 길을 잃은 것 같지는 않았다.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곳에 다다른 느낌이었다. 여기는 경계의 정원이란다. 삶과 죽음의 사이 영혼들이 잠시 숨을 고르며 쉬어가는 곳이지. 노인은 마치 지민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너는 잠시 이곳에 초대받았을 뿐이니. 지민은 노인의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실됨을 느꼈다. 그의 말대로 이곳은 두려움보다는 평온함이 감도는 곳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왼발로 딛고 선 땅의 부드러운 감촉, 코끝을 간지리는 이름 모를 꽃들의 향기,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저는 한지민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영혼들을 맞이하고 안내하는 일을 한단다. 사람들은 나를 노을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노을 할아버지는 지민의 곁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너의 눈빛 속에 깊은 슬픔이 어려 있구나. 하지만 그 슬픔 또한 너의 삶의 일부란다. 이곳에서 잠시 그 무게를 내려놓고 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거라. 노을 할아버지의 말은 마치 주문처럼 지민의 마음속 깊은 곳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이곳에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두 사람은 말없이 정원을 거닐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작은 연못 위에는 수련이 우아하게 피어 있었고 오래된 고목나무 아래에는 이끼 낀 돌들이 정겹게 놓여 있었다. 현실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꿈결 같은 아름다움이었다. 지민은 문득 자신의 손에 들린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늘 지니고 다니던 스케치북과 연필도 심지어 할머니의 은팔찌조차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이곳의 시간은 현실과는 다르게 흐른단다. 노을 할아버지가 지민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내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현실의 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게다. 그러니 조급해할 필요 없단다.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생각하렴. 얼마나 걸었을까? 정원 한쪽에 고즈넉한 한옥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현판에는 기억의 도서관이라고 쓰여 있었다. 노을 할아버지는 지민을 그곳으로 이끌었다. 이곳은 수많은 영혼들의 삶의 기록이 보관된 곳이란다. 도서관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묵향과 함께 오래된 책들이 풍기는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끝없이 이어진 서가에는 한지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다. 각 책의 표지에는 이름이나 특별한 문양 대신 그 사람의 삶을 상징하는 듯한 작은 그림이나 빛깔만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들은 생애록이라고 부른단다. 한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들, 느꼈던 감정들, 맺었던 인연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배웠던 교훈들이 담겨 있지. 노을 할아버지는 서가에서 책 한 권을 꺼내 지민에게 건넸다. 표면에는 작은 풀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한번 펼쳐보렴. 지민은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겼다. 글자는 없었다. 대신 책장을 넘길 때마다 풀꽃을 사랑했던 한 소녀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소녀가 처음 풀꽃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 풀꽃을 꺾어 친구에게 선물했을 때의 설렘, 시든 풀꽃을 보며 느꼈던 작은 슬픔, 그리고 어른이 되어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며 느꼈던 충만함까지. 지민은 마치 그 소녀의 삶을 함께 겪은 듯 가슴 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모든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이야기란다. 어떤 삶도 하찮거나 무의미하지 않아. 노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렸다. 지민은 몇 권의 생애록을 더 살펴보았다. 화려하고 극적인 삶도 있었고 소박하고 평범한 삶도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삶이든 그 안에는 고유한 빛깔과 향기가 담겨 있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테피스트리를 이루고 있었다. 지민은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할머니를 잃은 슬픔과 현실의 어려움에 갇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무채색으로 변해버렸던가. 너의 생애록도 이곳 어딘가에 있단다. 노을 할아버지의 말에 지민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신의 삶은 어떤 빛깔로 기록되어 있을까? 그녀는 과연 자신의 생애록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 서가를 따라 천천히 걷던 지민의 발걸음이 한 곳에 멈췄다. 그곳에는 다른 책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생애록 한 권이 꽂혀 있었다. 표면에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았지만 은은한 흙냄새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마치 할머니의 품 같았다. 이건 내 할머니의 생애록이란다. 노을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생애록을 꺼내들었다. 책은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천천히 첫 장을 넘겼다. 할머니의 어린 시절이 펼쳐졌다. 가난했지만 정겨웠던 시골 마을 풍경, 흙장난을 하며 해맑게 웃던 소녀 시절의 할머니, 그리고 도예가의 꿈을 꾸며 처음 물레를 돌리던 순간의 설렘과 열정. 지민이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책장을 넘길수록 할머니의 삶은 파노라마처럼 이어졌다. 결혼과 출산,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 홀로 지민의 아버지를 키우며 겪었던 고된 세월, 그리고 지민을 품에 안고 느꼈던 한없는 사랑과 기쁨. 지민은 미처 알지 못했던 할머니의 깊은 고뇌와 인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았던 따뜻한 사랑을 고스란히 느꼈다. 특히 지민을 향한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부분에서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지민이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랐고 지민이 빚는 도자기에 그녀의 맑은 영혼이 담기기를 기도했다. 흙과 숨이라는 공방의 이름처럼 흙을 만지며 숨쉬는 모든 순간이 지민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했다. 할머니, 지민은 흐느끼며 할머니의 생애록을 가슴에 품었다. 그동안 할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자신의 슬픔에만 함몰되어 할머니가 남긴 사랑의 깊이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할머니는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사랑과 지혜는 이 생애록 속에 그리고 지민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때 노을 할아버지가 지민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진정한 기억이란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란다. 내 할머니께서도 네가 슬픔을 이겨내고 너만의 아름다운 삶을 빚어가기를 바라실 게다. 지민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노을 할아버지의 말처럼 할머니의 기억은 더 이상 슬픔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민을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따뜻한 등불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민은 문득 자신의 생애록이 궁금해졌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많은 부분이 비어있거나 희미할지라도 자신의 삶이 어떤 빛깔로 기록되고 있는지 보고 싶었다. 노을 할아버지는 말없이 지민을 다른 서가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아직 앳된 느낌의 생애록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표면에는 작은 은팔찌 그림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애록을 펼쳤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흙을 만지며 놀던 기억, 처음으로 자신만의 도자기를 완성했을 때의 벅찬 기쁨, 도예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던 순간의 다짐, 그리고 할머니를 떠나보내던 날의 깊은 슬픔과 절망까지. 그녀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 그림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아직 많은 페이지가 비어 있었다. 앞으로 채워나가야 할 이야기들이었다. 모든 삶은 한 권의 책과 같단다.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는 너의 선택에 달려있지. 노을 할아버지가 말했다. 때로는 슬픈 이야기가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힘겨운 이야기가 펼쳐지기도 하겠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너 자신이 성장하고 너만의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가는 것이란다. 지민은 자신의 생애록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비어있는 페이지들이 더 이상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빈 공간에 어떤 이야기들을 채워나갈지 기대감이 샘솟았다. 할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고 이곳 경계의 정원과 기억의 도서관에서 얻은 깨달음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된 것 같구나. 노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민은 아쉬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노을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는 지민에게 삶의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준 스승이자 따뜻한 위로자였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모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노을 할아버지는 그저 온화한 미소로 답했다. 지민은 그 미소를 마음에 새기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지민은 익숙한 공방 작업실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창문으로는 새벽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마치 아주 길고 깊은 꿈을 꾼 듯했다. 하지만 꿈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감각과 감정이 너무도 생생했다. 손목에는 여전히 할머니의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고 그 팔찌에서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따스한 온기가 전해져 오는 듯했다. 지민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오랫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무기력감과 슬픔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공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예감하는 듯한 맑고 상쾌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물레 앞으로 다가갔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물레를 손으로 부드럽게 쓸었다. 그리고 작업대 위에 놓인 흙덩이를 집어들었다. 차갑지만 기분 좋은 흙의 감촉이 손바닥 가득 전해졌다. 지민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흙을 만지는 기쁨을 다시 느꼈다.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지민은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다. 흙덩이가 그녀의 손길에 따라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갔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손에 익숙한 감각이 되살아났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대로 흙의 숨결을 느끼며 마음을 담아 빚어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슬픔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사랑, 경계의 정원에서의 평온함, 그리고 앞으로 써내려갈 자신의 삶에 대한 작은 기대감이 함께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지민은 공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오직 흙을 만지고 도자기를 빚는 데 몰두했다. 그녀가 만든 그릇들은 이전과는 달랐다. 완벽한 기술이나 화려한 기교는 없었지만 그 안에는 담담하면서도 깊은 슬픔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듯한 온기와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작은 희망의 빛깔이 담겨 있었다. 마치 그녀 자신의 내면을 고스란히 투영한 듯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겨울이 찾아왔다. 지민은 그동안 만든 도자기들을 모아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공방 한쪽에 소박하게 마련된 전시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미술관보다 의미 있는 곳이었다. 전시회 소식을 들은 몇몇 이웃들과 옛 친구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지민의 작품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지민의 도자기는 특별한 설명 없이도 보는 이들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한 노부부가 지민의 찻잔 세트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참 따뜻한 그릇이구먼. 이 그릇에 차를 마시면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할머니의 말에 지민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의도했던 바가 바로 그것이었다.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과 희망을 전하는 것. 전시회가 끝나고 지민의 공방 흙과 숨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작은 도예 수업도 시작했다. 여전히 삶은 때때로 버겁고 힘든 순간들을 안겨주었지만 지민은 더 이상 쉽게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경계의 정원에서 만났던 노을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할머니의 사랑이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가끔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면 마치 경계의 정원의 안개 자욱한 풍경이 어른거리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그곳에서의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져 갔지만 그 경험이 남긴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내면의 힘은 그녀의 삶 속에 온전히 스며들어 있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모든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한지민이 흙을 빚으며 세상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난 도자기들은 그렇게 말없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숨결을 전하고 있었다.